꽃가루가 날리는 요즘날 구독자 여러분들도 잦은 경조사에 참석하시곤 할 텐니다. 요즘은 결혼식이나 상갓집에 부조를 하는 경조사는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는 순간부터 머릿속은 복잡해지죠. 얼굴을 내밀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고민이 되고 부조금은 또 얼마를 해야 하며 과연 그 돈의 회수 가능성은 있는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 액수는 늘어나게 돼 있죠.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다 보면 빤한 수입에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은퇴 후에도 경조사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대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경조사가 제일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시기는 은퇴자에겐 보릿고개에 해당합니다. 수입은 급격히 줄었는데 자녀 결혼 등 가정의 대소사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용돈이 모자라서 새로운 모임을 피하는 은퇴자도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현역 시절과 달리 인간관계를 복잡하지 않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친한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 중심으로 경조사를 챙겨보세요. 리스트 작성의 전제 조건은 혈연, 학연, 지연 버리기. 먼저 가족을 1순위에 놓고 그 다음에는 사업상 관계가 아니라 취미나 종교 활동 등의 동반자를 적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지출한 경조사 비용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죠. 그런데도 체면과 관계를 생각해 무리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조사비를 줄이려면 내가 내는 비용을 줄이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저는 2달에 1회 정도 경조사에 가고 비용은 1회 5만 원, 가족의 경우 10만 원을 낸답니다. 경조사 소식이 세금고지서처럼 느껴지거나 노후 은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죠. 과거에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고 모른 채 하면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도 경조사비를 줄이기 어렵더라고요. 반대로 결혼 안 한 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 경우에는 경조사비 지출을 후일을 위한 투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에 따라 혼주나 상주의 사회적 관계를 가늠하는 분위기도 경조 부담에 한몫을 하죠. 퇴직 후에 먼저 오는 연락이 줄어든다는 점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저 또한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세상과 단절된 듯한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끊기지 않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부고 문자입니다. 보자마자 동시에 한숨이 나오더군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게 먼저인데 어찌할까 걱정부터 되는 게 현실입니다. 불과 열흘 전에 그 동료의 자녀 결혼식에 다녀왔기 때문인데요. 이미 형편 이상의 축의금을 전달한 후라 예정에 없던 조의금이 부담이 되더군요. 이번엔 얼마나 해야 할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가 경조사비를 쉽게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퇴직은 많은 것을 변화시키죠. 무엇보다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회사를 떠나고 직장과 멀어지자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퇴직 후 주변에 남은 이들이라고는 가족과 몇 안 되는 친구가 전부일 텐니다. 넘쳐나는 날들을 혼자 보내려니 너무나도 외롭죠. 이러다 영영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실 구독자분들도 많으실 텐니다. 어떻게든 곁에 있는 사람이라도 지켜내고 싶은 생각이 크게 들죠. 누군가와 연결되는 기회라면 놓치고 싶지 않은 게 퇴직자들의 마음일 텐니다. 경조사는 사람을 만나는 몇 안 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웃고 대화를 나누는 유일한 시간이죠. 그간 말할 곳이 없어 묵혔던 이야기를 맘껏 풀어낼 수 있었을 텐니다. 다른 이들에게 사는 얘기를 듣는 것도 흥미로우실 테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진짜로 살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실 텐니다. 회사를 떠났다는 생각은 까마득히 잊은 채 현실의 무게를 벗어 던질 수 있다는 생각도 저도 들고는 하더군요. 둘째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오니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일 텐니다. 혹시 나를 측은하게 볼지도 몰라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변함없이 건재한 모습을 보이려면 이전의 위치에 걸맞은 성의 표시를 해야죠. 그래도 한때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모른 척 하기도 힘들고요. 나중에라도 만났다가 괜히 불편한 사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지출을 줄일지언정 당장은 직장인 시절과 다름없이 행동하고 싶으실 텐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 본인의 경조사 때문일 텐니다. 언젠가는 부모님도 떠나실 테고 아이 혼사도 치러야 할 순간이 오실 텐니다. 큰일을 맞았는데 손님 없이 한가하다면 내 빈약한 인간관계가 드러날 게 뻔하고요. 특히 아이 결혼식에서 북적거리는 사돈댁과 비교당하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으실 텐니다.
민망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인들 경조사에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상부상조라도 해야 하는 의무감이 들더군요. 왜 하필 퇴직 후에 집안 경조사를 줄줄이 치러야 하는지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참 스트레스이실 텐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은퇴 후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경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실 경조사를 치르는 입장과 손님으로 참여하는 입장은 서로 다르답니다. 손님으로 가는 경우에는 돈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여겨졌지만 경조사를 준비하는 상황이 되어 보니 금액보다는 찾아주시는 발걸음이 훨씬 귀하더군요. 하마터면 외부 손님 하나 없었을 분위기에서 친한 친구의 방문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자칫 적적하게 가실 뻔하신 마지막 이승길이 덜 외로워지신 것 같더라고요. 남은 가족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지난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액수부터 생각하고 경조사비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필요한 경조사만 진심을 다해 참석하시길 권유드려요. 돈 액수보다는 진심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인맥도 적당히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사는 것도 피곤한 일이죠. 전 직장에서 관계를 맺고 3년 이상 전화나 문자 한 번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사람, 만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은 연락처를 삭제해 인맥을 정리해보세요. 애매한 관계는 경조사의 청첩장이나 부고 자체를 안 돌리는 게 좋지만 돌린다면 1회에 그치고 참석 여부는 상대에게 맡기세요. 안 와도 서운해 할 필요도 없고요. 전화, 문자로 수차례 참석을 종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동네에 어울려 살던 시대의 상부상조의 전통으로 존재하던 게 경조사 문화입니다. 현재와는 잘 맞지도 않지요. 경조사비를 절감하는 것의 시작은 불필요한 경조사에 가지 않는 것과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부터가 시작일 텐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시고 무분별하게 경조사에 참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